글로벌 PE들도 많이 사고요. 유니버설, 소니 이런 제작사들도 수십조 단위로 사거든요. 나는 음악을 만든 사람도 아니고 내가 이제 저작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 음악에 어떻게 투자한다는 거지, 이런 의문. 음악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안전하고 합법적이게 만들어서 개인들이 저작권료를 받게 하는 상품이다. 저작권료가 꾸준하게 어떻게 보면 좀 오르고 있다. 그 역주행에 따라서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약간 이런 모습을 보실 수 있거든요. 음악 저작권은 거시경제의 영향을 받지 않거나 저작권료 자체가 매달 발생한다라고 하는 복리 상품의 구성. 안녕하세요. 오늘은 음악증권 플랫폼 뮤직하우의 정인석 부문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뮤직하우에서 사업부문장 맡고 있는 정인석입니다. 오늘 뮤직하우라는 이 음악증권 플랫폼 관련해서 이것저것 여쭤보려고 모셨습니다. 뮤직하우는 세계 최초 음악증권 거래소 플랫폼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음악 저작권에 투자해서 수익을 얻는 방식이죠. 세계 최초가 맞는지, 국내나 해외에서 비슷한 플랫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뮤직하우 조인하기 전에는 투자 쪽 일을 좀 오래 했었어요. 한 10년 정도 원래 이제 은행 다니면서 채권이나 이런 외환 이런 투자 쪽 일 많이 했었고, 저는 투자 자체는 약간 인간의 본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좀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 더 나은 삶을 위한 준비. 투자는 인간의 본능이라고 생각하는데, 개인들이 투자할 수 없었던 상품들이 사실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대표적으로는 채권 같은 경우도 이제는 투자를 하지만 투자를 하지 못했었고, 이런 좋은 자산들은 이제 개인들이 투자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음악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좀 그런 약간 자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뮤직하우는 그 간에는 저작권자, 그 음악을 만든 사람들 혹은 이제 제작자들, 음악을 실제로 프로듀싱해서 앨범을 만든 사람들 말고는 받기 힘들었던 이런 저작권 자체를 개인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든 플랫폼이고요. 이런 약간 B2C, 개인에게 유동화를 하는 유통 플랫폼은 이제 뮤직하우가 최초로 이렇게 시작해서 전 세계로 퍼뜨려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제 음악이라는 자산이 워낙 전 세계적으로 좀 각광을 많이 받고 있다 보니까 글로벌 PE들도 많이 사고요. 아니면 잘 아시는 유니버설, 소니 이런 제작사들도 수십조 단위로 사거든요. 그러다 보니 후발주자들도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것 같고, 여전히 시장은 성숙한 단계는 아니에요. 되게 초입 단계에 있고, 다만 이제 뮤직하우가 그 선두주자로서 좀 이제 이런 시장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런 포지션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몇 년쯤 처음 뮤직하우가 출범을 했을까요? 법인이 설립된 건 2016년이고요. 2017년에 저희가 이제 베타 버전처럼 해서 지금하고는 좀 되게 많이 달랐어요. 그때는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더 쇼핑몰 개념에 가까운 형태 상품을 구성해서 유저들에게 판매하는 이런 이제 웹 서비스로 시작을 했고요. 상품을 조금 더 확장시키고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현재의 약간 어떻게 보면 증권사 앱과 유사한 이런 거래 구조, 거래 형태를 비슷한 거죠. 맞습니다. 그런 형태를 좀 띠게 되었고요. 그 저작권을 거래한다. 그래서 음악 수익 증권이다. 이 개념부터 좀 아직은 저에게는 생소한데, 이게 정확히 어떤 개념일까? 일단 상품의 이제 구성부터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저작권 혹은 이제 그냥 음악에 대한 투자라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생소한 개념이기는 해요. 나는 음악을 만든 사람도 아니고 내가 이제 저작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 음악에 어떻게 투자한다는 거지, 이런 의문 사실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초반에는. 기본적으로 저작권의 개념을 봤을 때는 저작권이 여러 가지 권리로 분리가 되는데요. 그 안에 저작권료를 수취할 수 있는 이런 경제적 권리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A라는 음악을 만든 사람이라고 하면 제가 A 음악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인격권에 대한 거는 사실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보긴 좀 힘들고요. 이거는 거래도 불가능해요. 근데 내가 A라는 음악을 만들었고 여기에서 저작권료가 발생을 할 텐데 이 경제적 권리는 너희에게 나눠주겠어 라고 하는 건 사실은 구성이 가능하거든요. 계약적으로도 구성이 가능은 한데, 이 계약의 주체가 되는, 예를 들어서 회사가 도산하게 된다거나 사라지게 되면 이 계약 자체가 이제 무효가 되고 권리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수익증권이라는 개념이 사실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익증권 개념을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은, 신탁이라는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하면은 사실 되게 쉽고요. 그 신탁은 간략히 그냥 개념적으로만 설명하면 금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금고를 하나 만들고 이 금고 안에 계속 저작권료가 발생하는 이 하나의 권리 를 금고 안에 넣고 금고 문을 닫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판매가 가능한 상품이 되는 거고요. 이 금고에서 나오게 되는 돈을 A, B, C, D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의 약간 증서, 전자적 증서죠. 이렇게 만든 게 수익증권
거래이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간단하고요. 주식 거래가 동일한 형태거든요. 어떻게 보면 약간 지분증권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도 전자적으로 나는 이 회사에 대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를 그냥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HTS든 이런 데서 거래를 하는 거라서요. 음악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안전하고 금융상품적으로 합법적이게 만들어서 개인들이 저작권료를 받게 하는 상품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옥션이라는 탭이 있고 또 마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거래가 주로 되는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개념은 어떤 개념인가요? 일반적으로 이제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익숙한 개념들이 많을 거예요. 이 옥션이라고 하는 부분은 최초로 이 상품을 이제 발행해서 거래가 가능하게 만드는 최초의 약간 상품. 약간 공모주 개념. 네, 맞습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 주식에서의 공모 청약 개념과 청약 되게 개념. 유사하고요. 좀 더 쉽게 말하면 그냥 신상품이 나왔습니다예요. 사실은 이러한 곡을 이제 새로운 투자 상품으로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라고 하는 게 이제 옥션이라는 상품이고요. 발행자는 뮤직하우, 물론 이제 실제 발행자는 뒤에 신탁사가 있고 이렇습니다만 뮤직하우 플랫폼이 팔게 되는 거고요. 투자자로서 내가 이렇게 새로 나온 곡이 마음에 든다, 투자할 만하다, 혹은 뭐 좋은 상품 같다 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 사게 되는 그 부분이 옥션인 거고요. 마켓은 사실 정말 간단합니다. 저희 유통시장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주식시장 거래와 동일한데 이미 발행이 되어서 시장에 나와 있는 상품들을 투자자 간에 사고 파는 시장이 마켓입니다. 옥션 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본부장님은 10,000원에 사겠다고 하셨을 수도 있고 저는 20,000원에 사겠다고 신청해서 내면 그럼 구매 가격이 달라지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채택하고 있는 옥션 방식은 단일가 옥션 방식이고요. 조금만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두 주를 저희가 발행을 한다라고 하고 제가 10,000원 그리고 이제 뭐 기자님이 20,000원에 이렇게 이제 사겠다라는 의향을 표시했다라고 하면 전체는 두 주니까 기자님의 20,000원과 저의 10,000원을 다 사실 판매할 수 있는 수량이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최저가 저는 10,000원에 입찰을 했으니 10,000원에 2명 다 받게 돼요. 그래서 단일 최저가로 수량만큼은 다 팔리는 현재는 구조입니다. 그럼 마켓 같은 경우에는 고객 간 거래니까 제가 이걸 10,000원에 팔겠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사겠다는 누군가 거래가 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국내에서 이런 투자 상품을 거래할 때 쓸 수 있는 방식이 크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경쟁 매매 방식이라는 거하고 하나는 상대 매매 방식이라는 경쟁 매매 방식은 자유롭게 너가 원하는 대로 아무 가격이나 시장가로 살 수 있게 해.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가격에 그냥 나는 가격을 내고 거기에 그냥 다 매칭을 시켜서 사게 하는 방식, 경쟁 매매 방식. 일반적으로 저희 주식시장이 이렇게 경쟁 매매 방식을 택하고 있어요. 뮤직하우는 상대 매매 방식입니다. 상대 매매 방식은 어떻게 다르냐면 제가 10,000원에 두 주를 살게요 라고 하면 반대편에 정확하게 10,000원에 두 주를 팔겠습니다가 있어야 거래가 성사가 돼요. 하나하나의 거래를 각각 매칭을 해서 상대방별로 거래를 해야 돼서 상대 매매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처럼 매수 매도 주문이 바로 체결되지는 않는 거네요. 사실 그건 조금 개념은 다른데 다르군요. 네네. 주식 같은 경우도 매칭되는 수량이나 가격이 있어야 네네. 이제 체결이 되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도 당연히 대기 주문을 걸어 놓을 수도 있고요. 시장에 어떤 가격의 매수나 매도가 있으면 그 가격을 그냥 클릭해서 바로 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체결은 가능합니다. 일단 이 화면에 들어왔는데 네네. 뭐부터 사야 될까요? 우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추천드리는 거는 우선은 이제 옥션이라고 하는 창에 들어가서 네. 지금 새로 나온 상품들을 한번 보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옥션이라고 하는 거는 시장에 처음 나오는 아까 제가 신상품이라고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아직은 이걸 가지고 계신 분이 아무도 없으세요. 라인업에 4개? 맞습니다. 4개 있습니다. 정도 이제 라인업이 있고 아마 아는 노래가 있으실 수도 있고 아는 가수가 있으실 수도 있는데 4개 중에 혹시 가장 지금 딱 봤을 때 끌리시는 게 있나요? 일단 황치열. 요걸 들어가 보시면 네. 이제 입찰이라는 이제 탭이 뜨고요. 오른쪽에 정보라는 탭이 아마 보이실 거예요. 입찰은 현재 어떤 사람들이 몇 명이 어떤 가격에 이걸 사고 싶어 한다를 보여주는 약간 가격표들인 거거든요. 네. 일단 이게 총 지금 옥션 수량이라고 해서 위에 2,500주
2,500개의 주식이 발행이 되는구나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래 보면 전체 1,400명이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에 참여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직 조금 여유가 있고 내가 어느 정도 가격에 입찰할지를 정해야겠다. 이제 이 스텝으로 넘어가면 되고요. 정보 탭으로 넘어가시면 되는데요. 위에 가장 간단하게 보실 수 있는 거는 체크 포인트라고 하는 세 가지예요. 이 곡의 가장 메인 포인트들이라고 한 줄에 볼 수 있게 정리해 둔 세 가지 포인트거든요. 보면 뭐 반등하는 저작권료, 꾸준한 기대, 그 다음에 국내외 인정받는 가수, 그리고 새롭게 부상하는 웹툰 OST 장르 이렇게 이제 적혀 있는데 이 권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작권료가 발생하고 이것을 내가 계속 미래에 꾸준히 받을 것이다 라는 부분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반등하는 저작권료가 꾸준하게 어떻게 보면 좀 오르고 있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걸 이제 보고자 하면 밑에 저작권료 배당 정보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막대 그래프가 보이실 거예요. 여기를 이제 클릭해서 보시면 월별로 지금까지 저작권료가 얼마가 나왔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적혀 있는 항목이고요. 예를 들면 지금 이 곡은 최근 3월에는 646원이 한 주당 나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제가 투자자의 입장에서 수익률로 조금 계산을 해본다라고 하면 이번 달에 600원이 나왔고 예를 들어서 최근 1년에 뭐 한 유사하게 한 6,000원 혹은 7,200원 나왔다고 치면 지금 이걸 내가 5만 원에 사면 얼마 정도가 나올까? 여기에서 이제 내가 그럼 이 가격에 사면 괜찮겠는데를 결정하는 가격이 나오고요. 그래서 1년간 꾸준하게 얼마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한다면 사봐도 괜찮은 투자 상품이겠네. 약간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 노래는 네네. 2024년 1월에는 한 300원 수준이었다가 지금 쭉쭉 오르고 있는데 그래프상 네네.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 네. 반등하는 저작권료 그건가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가수의 영향을 받은 걸 수도 있고 네. 곡 자체의 영향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웹툰의 OST라고 하는 이런 장르가 사람들이 조금 더 듣게 되면서 하는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마켓입니다. 네, 이제 마켓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네. 이 마켓에는 지금까지 발행됐던 이 모든 1,200여 곡을 다 찾아서 투자자 간 거래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고요. 저는 이제 안정적인 투자로 활용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기본적으로 저작권료의 감소폭 혹은 이제 상승폭이 예상되는 노래를 찾는 걸 가장 첫 타겟으로 하고요. 연차가 조금 지난 곡들일수록 그런 경향을 보이거든요. 예전 노래인데도 사람들이 계속 찾아 듣는 마켓에서 상세 찾기라는 탭 네. 보이실 거예요. 위에 상세 찾기에 들어가셔서 여기에 발매 시기라는 이제 밑에 필터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7년 이상이라고 하면은 지금 조회하시면 아마 830곡 정도 아마 보이실 거거든요. 이 830곡들은 발매된 지가 7년 이상 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감소폭이 좀 낮을 수 있는 경향을 보이는 오래된 곡들 감소폭이 줄어든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라고 이제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7년이 지난 노래를 아직도 듣고 있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되게 이걸 꾸준하게 본인의 플레이리스트나 어떻게 보면 약간 데일리곡 같은 걸로 듣고 계신 분들이 남아있다는 얘기랑도 유사하거든요. 그런 분들의 취향은 선호도는 사실 잘 바뀌지 않아요. 이분들은 항상 꾸준하게 이 노래는 좀 들으신다. 이런 경향이 좀 있고요. 그래서 한 1200곡 되는 곡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가수, 내가 알던 노래, 그리고 이런 노래는 좀 꾸준하게 수요가 있는 것 같은데 라는 것들을 찾아보는 또 재미도 전 있다고 봐서요. 여기 홈 탭에서 네. 지금 많이 거래되는 곡을 보면 지드래곤 노래가 첫 번째로 뜨거든요. 네네. 이제 최근에 컴백한 이슈와도 연관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런 이제 음악 같은 경우에는 리메이크라든지 이 가수들의 컴백이라든지 콘서트라든지 이런 것들에도 영향을 되게 많이 받고 있어요. 최근에 아마 지금 모 스트리밍 사이트 보시면은 1위를 하고 있는 곡이 조재즈님의 이 곡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 추이를 보면 조재즈님이 이제 와서 그 노래 자체가 인기를 많이 얻으면서 차트 역주행을 하기 시작하고 그 역주행에 따라서 이제 모르시나요? 가격이 좀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약간 이런 모습을 보실 수 있거든요. 지드래곤도 사실 유사한 케이스입니다. 이제 지드래곤이 컴백을 하면 가수에 대한 회자가 사실 많이 되거든요. 뉴스에 나오게 되고 뭐 방송에 출연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 가수의 과거 곡들이 다시 재조명을 받게 되고 그러면 그런 노래들은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들리게 되고 저작권료가 상승할 거라는 기대를 주게 되고 따라서 거래를 통해서 가격을 이제 좀 높여서라도 사려는 분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런 흐름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네, 개인 투자자들이 HTS나 MTS에서 거래를 하는 방식이랑 뭐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공통점들은 이제 거의 투자자 보호와 연결된 것들이 많고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상한가, 하한가를 동일하게 30%로 둔다든지, 혹은 이제 뭐 서킷 브레이커 등 이런 시장 과열 조치를 막는 것들을 동일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시장 감시 제도를 가져가서 뭐 허수 거래 뭐 이런 것들이 없게 한다. 이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들은 이제 흔히들 말씀하시는 주식 시장과 유사하게 거의 다 구현이 되어 있고요. 차이점은 이제 자산의 특성에서 오는, 혹은 이제 거래의 특성에서 오는 것들에서 차이점들이 좀 있고, 예를 들면 뮤직하우는 지금 하루에 23시간 거래가 가능하거든요. 그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11시 반부터 12시 반, 딱 그 1시간을 제외하고는 다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주말에도 물론 플랫폼 열려 있고요. 거래가 가능하고요. 약간 상대 매매 방식, 약간 어떻게 보면 주식과는 좀 다르게 거래 상대방을 지정해서 체결시키는 이런 상대 거래 방식, 이런 것들이 좀 다를 것 같고요. 주식 거래를 할 때도 항상 투자자들한테 기업의 가치를 잘 보고 거래해야 된다, 이런 주의를 많이 주시는데, 이 뮤직하우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은 어떤 점을 유의하고 투자를 해야 될까요? 어려운 질문인데요. 투자의 목적이 되게 명확해야 저는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배당주에 투자하시는 분들하고 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하고 뭐 채권에 투자하시는 분들하고 다 투자 목적이 저는 명확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뮤직하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에서 가장 유리한 상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월 단위로 저작권료, 어떻게 보면 배당금이 지급된다라는 점. 이게 왜 유리하냐면, 흔히들 말하는 되게 뭐 복리의 마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저작권료로 새로운 음악 상품들을 하나씩 만약에 투자를 해서 쌓아나가는 형태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 이제 초기 투자 금액이 전체 투자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받게 될 저작권료는 사실은 쌓을수록 높아지는 형태가 되고, 복리의 마술? 약간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좀 안정적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작권 상품은 장기 투자 상품에 좀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저작권 상품은 최소 기본적으로는 70년 정도가 되는 상품이에요. 사실은 이제 투자를 해서 어떻게 보면 물려줄 수도 있는 상품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저작권료라는 이제 특성상 사실 월별로 발생하는 저작권료가 꽤나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은 콘서트가 있어서 뭐 3,000원이 들어왔는데, 다음 달은 콘서트나 뭐 기타가 없어서 뭐 200원이 들어왔다. 아티스트 공백길.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장기간으로 가져갔을 때 평균 수익률을 내야 이 상품이 진정으로 제공하는 그런 이제 투자 수익률을 좀 얻을 수 있다.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음악 저작권은 투자 자산으로서 어떤 매력이 있을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음악 저작권은 거시경제의 영향을 받지 않거나 매우 낮게 받는 상품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시장의 거시경제 영향을 덜 받는 상품이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 포트폴리오 형태로 일부를 구성하면 되게 유리한 상품이다 라는 좀 생각이 있고요. 뭐 정치 상황이 혼란스럽고 거래가 잘 안 되고 무역 상황이 힘들고 이래도 사람들이 음악을 덜 듣진 않거든요. 그럼 저작권료는 사실 나오는 거예요. 기름 가격이 떨어졌다고, 금값이 올랐다고, 비트코인이 빠졌다고 스트리밍 서비스를 끊는다. 그래서 이런 상관관계가 좀 매우 낮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상품으로 되게 유리하다라는 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작권료 자체가 매달 발생한다라고 하는 복리 상품을 구성하기 되게 유리한 상품이다. 좀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감성의 영역인데요. 음악이라고 하는 상품은 결국은 문화 상품이거든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S전자에 투자를 하거나 T 자동차 회사에 투자를 하거나 이런 주식들을 그 회사가 좋아서 하는 경우는 사실 저는 되게 드물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그 노래를 한 번이라도 더 들으면서 그 경제적 가치가 나에게 환원되게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좀 영역, 네, 이런 면에서 좀 자산의 특성도 있는 것 같고요. 오늘은 음악증권 플랫폼 뮤직하우의 정인석 부문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